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이펠 톤에서 디퓨전 모델을 통해 이미지를 생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대구 캠퍼스 윈도우 I2I 팀입니다. 저희 팀은 총 3분이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저는 팀장을 맡은 김용훈이고, 저는 디퓨전 모델 중 하나인 DDIM 코드를 가져와서 주제에 맞게 수정하고 엠리스트 데이터셋과 정제된 랜드마크 데이터셋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였고, 다른 팀원인 태연님께서는 전처리에 사용된 클립 모델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레이블링하고 패션 엠리스트를 테스트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웅님께서는 로우 데이터셋을 받고 레이블을 분석한 뒤에 모델에 맞게 데이터 전처리 그리고 인풋 단계 구현하시고 사이클 10을 가지고 테스트하셨습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저희가 디퓨전 모델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디퓨전 모델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고 주제에 맞춰서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정한 모델로 엠리스트와 패션 엠리스트, 사이클 10으로 나온 결과들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AI hub에서 받았던 랜드마크 데이터셋을 사용하기 위해서 적용했던 전처리들이 리사이징이나 센터 크롭, 그리고 레이블링에 사용한 클립 모델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디퓨저 모델을 설명하기 앞서가지고 이전에 저희가 배웠던 생성 모델을 잠깐 언급을 하자면, 저희 IPL 로드에서 나왔던 겐 모델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겐을 이렇게 형태를 보시면 디스크리미네이터랑 제너레이터로 이루어져 있고, 서로가 두 개 동시에 학습하면서 적대적인 관계를 이용해 제너레이터가 더 좋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겐 역시 이미지를 잘 만들어내지만 학습이 불안정해질 수가 있고, 적대적 학습이라는 특징 때문에 다양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생성 모델인 VA는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인데, 앞서 프로젝트에서도 진행하셨던 것 같은데, 이 겐 이전에 나왔던 생성 모델로 이제 엔코더 부분에 입력 데이터 X를 넣고 특징인 Z를 뽑은 뒤 그 특징 Z를 디코더에 넣어가지고 Z의 특징을 가지는 새로운 데이터 X닷을 만들어내는 모델입니다. VA의 특징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겐이나 디퓨전에 비해서 퀄리티가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디퓨전 모델 형태를 보시면 앞서 보여드렸던 이 두 가지 모델은 이렇게 리버시블 트랜스포머 형태로 이제 데이터 이미지 사이즈가 점점 줄다가 다시 증가하는 형태이지만, 디퓨전 모델은 그냥 학습하는 내내 입력 이미지와 같은 크기에서 학습이 됩니다. 또한 디퓨전 모델이 돌아가는 이 시연 밑에 고양이 그림을 보시면 포워드 디퓨전 프로세스와 리버스 디퓨전 프로세스로 이루어집니다. 포워드 디퓨전 프로세스는 이제 고양이 이미지가 점점 가우시언 노이즈를 추가하게 되는 이 디퓨전 스텝을 거치게 되고, 그럼 X0에서 노이즈를 추가하여 X1이 돼서 점점 추가해서 XT 상태가 되면 완전 화이트 노이즈, 즉 노멀 정교 분포 상태가 되면은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 노이즈를 제거하게 해주는 작업인 리버스 디노이징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이 리버스 디노이징 프로세스를 모델이 훈련하고, 이 훈련된 모델을 랜덤 노이즈에 적용해가지고 인풋 이미지인 고양이의 특징을 가지는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 디퓨전 모델의 원리입니다. 저희가 참조한 코드는 이 왼쪽 그림에 있는 형태에서 원래는 검은색 부분만 나타내는 전체 데이터셋의 특징을 나타내는 생성 모델이었는데, 저희 주제가 저희가 원하는 레이블을 넣었을 때 그거에 맞는 랜드마크 이미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클래스 컨디셔널한 부분을 추가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인풋 레이어 부분에 빨간색 이렇게 추가한 것과 같이 클래스 정보를 놓자. 그래서 모델 입력 부분에 이 오른쪽 그림의 상단에 보시는 게 원래 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빨간색 부분이 클래스 정보를 인베딩 레이어를 통해 적용해서 원래 있던 노이즈 이미지와 노이즈 베리언스에 맞춰가지고 쉐이프를 맞춘 뒤에 컨캐테네이트 하여서 제대로 입력을 넣어준 상태입니다. 또한 추가되는 클래스 값은 데이터셋 구성단에서 원합 벡터로 변환해서 넣어줬고, 또 디퓨전 모델 내부에서도 원래는 이미지만 사용했는데 레이블도 같이 넣어서 클래스 컨디셔널하게 디퓨전이 이미지 플롯 탭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저희 팀이 이제 모델 학습 위에 조절했던 파이프 파라미터들입니다. 이제 원래 있던 값들이 디폴트 값이고 주석에 있는 값들이 저희가 바꿔주면서 했던 값들이고, 여기서 추가로 좀 설명드릴 게 KID 디퓨전 스텝스랑 플롯 디퓨전 스텝스가 있는데,
플롯 디퓨전 스텝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디퓨전이 하는 그 스텝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KID 디퓨전 스텝은 KID GPU라고 저희가 체크 포인트를 저장할 때 사용한 GPU가 있는데, 두 이미지 데이터셋 간에 서로 얼마나 비슷한지를 나타내는 GPU라서 그걸 구할 당시에 적용하는 스텝을 적용해 줍니다. 이제 데이터셋에 따른 이제 적용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간단한 데이터셋부터 해보자 해서 m리스트를 적용했을 때 그냥 기본 하이퍼 파라미터 50의 버프를 적용하면은 처음에 노이즈 상태에서 점점 어떤 흑백 형태가 만들어지다가 이제 나중에는 완전하게 클래스 컨디셔널하게 생성이 됩니다. 보시는 순서는 이제 좌측 상단에서 좌측 하단, 좌측 상단에서 우측 상단 가신 다음에 우측 하단, 좌측 하단으로 가시면 되고, 지금 칸이 보시면 10개의 칸이 있는데 레이블이 m리스트가 총 10개라서 각각의 칸이 레이블에 해당하는 서로 다른 클래스 벡터를 적용한 다음에 그 랜덤 노이즈에서 샘플링된 값입니다. 다음은 이제 패션 m리스트 데이터셋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왜 패션 m리스트를 썼냐면 기존에 봤던 m리스트가 아무래도 특징 값이 너무 간단하다, 좀 다이버시티가 낮다고 생각해서, 그러면은 일단 컬러로 넘어가기 전에 흑백에서 좀 더 복잡한 데이터셋을 활용해 보자 해서 패션 애니리스트를 받고, 역시 실험할 때는 타이프 파라미터는 기본으로 진행하고 대폭도 50으로 주고 진행해 봤을 때 보시면 바지나 가방, 지금 바지가 왼쪽 상단의 두 번째인데요. 바지가 가끔 찢어지거나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거 말고는 좀 나머지는 다 클래스 컨디셔널하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결국엔 랜드마크 데이터셋이 컬러라서 컬러 데이터셋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해서 사이팔 10을 이용해서 각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절하면서 나온 결과 값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하이퍼 파라미터는 기본으로 하고 50의 포크를 적용시킨 결과입니다. 보시면 이게 첫 번째 이미지가 비행기인데,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가 차량, 그리고 끝에서 두 번째 이미지가 선박, 그리고 마지막이 트럭인데, 이 네 개의 클래스는 특징이 그나마 잡히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거의 형태가 알아보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바꿔주는데 모델의 깊이를 늘려주고 앞서 말씀드렸던 디퓨전 스텝을 증가시킨 상태에서 50F를 적용하면은 이렇게 형태가 나오는데, 각각의 클래스 모두 다 이게 모델이 커지다 보니 50F만으로는 특징이 덜 잡히는 것 같아가지고 F코를 조금 더 늘려야지 이게 지금 형태 말고 좀 더 잡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F4를 기준으로 변화시키면서 결과를 확인해 보자 해서 일단 먼저 50F4를 봤을 때 50F4면 저희가 테스트했던 환경에서 낮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이미지인 비행기랑 마지막인 트럭은 어느 정도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아직 학습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F4를 100으로 늘려줬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애초에 이미지 사이즈가 30이라서 약간 흐릿하게 보일 수 있지만 클래스마다 이렇게 뭔가 특징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비행기, 두 번째가 차량, 세 번째가 새,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원래는 고양이인데, 고양이랑 개가 이제 네 번째랑 여섯 번째인데, 개랑 고양이를 제외하고는 이제 다들 클래스 컨디셔널하게 이미지가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F폭을 더 늘리면 혹시 더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500F까지 해봤는데 F수를 엄청나게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미지들이 원래 잘 보이던 클래스들마저 다 깨져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너무 많이 늘려버리면 오히려 오버핑이기 때문에 제대로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하이퍼 파라미터는 기본으로 잡되 F는 100으로 잡는 게 제 결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정한 하이퍼 파라미터 랜드마크 데이터셋을 돌려야 되는데, 일단 랜드마크 데이터셋이 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AI 허브에서 다운받은 데이터셋이고 총 용량은 처음에는 12TB였고 이미지 개수는 500만 장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구분되어 있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각 시도로 구분되어 있고 구성은 이제 이미지와 제이슨 파일로 되어 있고
JSON 파일 내부에는 이제 카테고리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거기서 타입 2 카테고리를 통해서 레이블링을 진행하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들의 분포 또한 뭐 사이즈가 16대고 4:3, 1:1로 다양하고 이미지 크기 또한 4.3천 정도로 되게 큰 편이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이제 파일 용량 자체가 파일이 크다 보니까 너무 커가지고 GCP 올려서 학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셋을 다 쓰지 말고 광역시를 기준으로 일단 다 쓰자고 처음에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냥 그 데이터셋 올리는 게 힘드니까 TF 레코드를 통해서 데이터셋을 구성해서 그것을 사용하자고 해결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 자체가 너무 커서 생기는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줄이기 위해 리사이즈를 저희가 따로 진행을 하였는데, 저희가 결국에는 유닛 형태에 넣어야 돼서 정사각형 형태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사이즈를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아이펠톤에서 실험을 대충 했었을 때 샘플을 가지고 256 사이즈 상태일 때 배치가 16으로 돌아가는 걸 확인하고, 방금 GCP에서는 데이터 수가 많으니까 배치가 32이면은 256, 260면 터지지 않고 돌아가구나 싶어서 256을 저희가 넣을 데이터셋의 크기라 생각을 하고, 위드랑 헤이트 중에 높이가 더 짧으니까 짧은 기지를 256으로 맞추고 나머지 긴 부분을 짧은 길이에 맞춰서 비율은 그대로 줄인 상태에서 이 사이즈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다시 센터 크롭을 시켜주게 되는데, 원래 이미지에서 이렇게 파란색 부분을 센터 크롭 시켜주면은 이게 정사각형으로 이미지가 들어가니까 뷰넷에 넣을 수 있어서 학습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가 저희가 처음에 타입 2를 가지고 레이블을 활용하려고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직접 레이블이랑 다 출력해서 보고 각각 이미지 샘플링해서 봤는데 해당 이미지의 특징을 잘 표현하지 못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타입 2에 좀 많은 개수를 가지는 게 이제 명소랑 뭐 공공 문화재 등이 있었는데, 명소 내부에도 뭐 탑이 있다든지 뭐 건물이 있다든지 나무가 있다든지 다 너무 포괄적인 이름이 타입 2로 되어 있었고,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지금 보신 게 타입 2를 개수가 많은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했고, 타입 2가 총 306개인데 지금 100개만 나열한 상태인데도 타입 2끼리의 편차가 매우 심했습니다. 그래서 타입 2를 기준으로 레이블을 진행을 하면은 이게 해당 레이블이 이미지를 잘 표현하지 못하고 데이터가 또 불균형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타입 2를 레이블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다른 모델을 찾아서 레이블을 진행하고자 해서 멘토분한테 지원을 받아가지고 클립이라는 모델이 있다고 들었고, 이 모델을 적용하면 레이블링을 할 수 있다 들어서 클립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클립을 설명드릴 건데, 먼저 1번이 이제 모델을 만드는 부분인데, 그걸 설명드리면, 클립에서 이제 텍스트 엔코더에 이런 문장들을 넣게 되면 텍스트 특징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미지 엔코더에 이미지를 넣게 되면 이제 이미지 특징들이 나오는데, 그 두 개의 특징들을 서로 매트릭스 내적을 통해 가지고 디짓 값을 구하게 되는데, 이 디짓 값이 실제 이미지랑 단어가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디짓 값이 높게 나오도록 모델을 만든 다음에 해당 모델과 이미지와 단어들을 놓고 제로샷을 통해 가지고 단어의 확률들을 구하게 됩니다. 이 확률들을 저희가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렇게 나중에 예시로 나오는데, 이 구하기에 앞서 가지고 이 레이블을 저희가 선정해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애초에 이게 단순 영어 단어를 처음에 넣었어야 돼 가지고 누가 들어도 보편적인 단어를 쓰는 게 더 효율이 높다고 판단했고, 그리고 그러면 보편적인 단어 중에 어떤 단어들을 쓰는 게 좋을까 생각이 들어서 타입 2들을 쫙 정렬을 한 다음에 그 이미지들을 좀 다 살펴보면서 이러이러한 형태가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 있다 하는 애들을 기준으로 8개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한 게 뭐 기와집, 탑, 빌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돌아간 예시를 보시면 지금 이 교보문고 사진을 예시로 클립을 돌리게 되면 각 레이블에 따라 가지고 이런 확률 값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교보문고가 빌딩의 대표적인 예시니까 빌딩 값이 0.75 높게 나옵니다. 나머지 값들은 대부분 낮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제대로 안 되는지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레이블에 맞지 않는 이미지 사자를 넣었을 때는 공 값이 0.3, 또 동상이 0.3으로 뭐 어떤 수치도 0.5 이상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전처리를 할 때 이러한 레이블 중에 한 개의 값이 특정 스레시홀드를 넘는 경우에만 해당 이미지를 그 값으로 레이블링하여 사용하게 전처리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뭐 리사이즈, 센터 컬러, 이제 클립을 적용한 랜드마크 데이터셋으로 디퓨전을 돌린 결과입니다. 이미지 사이즈는 처음에 확인하기에 32로 돌렸고 F4는 100, 나머지 하이퍼 파라미터는 기본값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초반에는 보시면 이제 각각이 뭔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첫 번째 이미지는 뭐 기와집, 두 번째는 탑, 이제 세 번째는 그냥 빌딩 자체가 데이터가 많아서 좀 가변성이 컸고요. 네 번째는 나무 같이 그나마 클래스 컨디셔널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저희가 256에 맞춰가지고 데이터도 구성을 해서 F4를 일단 시간광에서 50을 돌려서 해봤는데 완전 처음에는 검은색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뭔지 못 알아보겠는데 뒤로 간다고 더 알아보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이제 랜드마크가 여러 개가 이제 섞여 있는 형태까지로만 구분이 가능한 것 같았고 F4를 더 돌리고 싶었는데 시간 문제상 돌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저희가 했던 걸 정리를 해보면 뭐 제가 처음에 디퓨전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겐을 처음에 배웠을 때 겐이 정말 좋은 모델이다 싶었는데 그때 한창 또 스테이블 디퓨전에 관련된 노브레가 나와서 이왕이면 생성 모델을 할 거면 겐보다 더 지금 핫한 모델을 해보자 해서 디퓨전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있던 디퓨전 모델을 쓰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개량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클래스 컨디셔널하게 바꿔보는 걸 부양해 됐고 저희가 또 하면서 이렇게 뭐 12TB짜리를 처음에는 다 다운을 받다가 이제 너무 막 다운을 받는데 시간도 많이 걸렸고 그리고 복잡한 레이블도 이게 그냥 JSON을 처음에는 또 읽어드리는데 시간 오래 걸렸는데 그것도 라이브러리 찾아서 좀 하는데 또 많이 시간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간 앞에가 많이 걸려가지고 뒷부분에 모델 훈련하는데 많이 시간 투자하지 못한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레퍼런스는 이렇게 되고요.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심사위원님들 중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바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질문 있는데, 일단은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클립으로 이렇게 밸런스 문제를 해결하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네, 제가 이해를 좀 잘 못한 것 같아가지고 다시 질문을 드리면은, 네, 레이블, 텍스트에 대한 그 로직 값이 나오니까 네. 로직 가까운 거를 한다는 걸 알겠는데, 앞에 이제 소개해 주셨던 앞 슬라이드에서는 데이터 일단 레이블 개수가 총 몇 개였던 건가요? 언밸런스 그래프, X축. 그게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원래 타입2가 몇 개짜리인 거예요? 원래 타입2가 306개였습니다. 그거를 몇 개로 줄이신 거예요? 이러면 이 타입2가 아니고 저희가 그냥 새롭게 8개를 만들어가지고 이 8개만 해가지고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모든 카테고리가 0부터 7 이렇게 레이블 하신 여기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아니요, 이거는 그냥 저희가 타입2를 처음에 쓰려고 했는데 네. 타입2가 개수가 또 너무 많고 너무 많으니까 보편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네. 그냥 우리가 새롭게 레이블을 하자 해서 그럼 레이블을 무엇으로 정할래로 했을 때 그러면 결국 랜드마크 대부분이 건축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을 기반으로 해서 형태가 비슷한 애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단어로 아, 다 전처리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8개로 그냥 한 거구나. 네. 그러면은 총 개수가 변했나요? 앞에 개수랑 지금 이렇게 레이블링 다 새로 하시거나 총 데이터 개수가 어떻게 변했어요? 클립을 적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뭐 어떤 뭐 간판 사진 같은 게 있었는데 그죠? 간판 사진 네 그런 것도 다 제거를 해주면은 잠시만요. 제가 되게 많이 수치가 있는 줄었을 것 같아서. 수치 정리해 보는데 잠시만요.
오래 걸리시면 괜찮. 네, 찾으면 저희가 따로 채팅으로 아,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학습이 좀 잘 안 된 것 같아가지고 데이터 네. 개수가 부족했나 싶어서 앞에서 원래는 되게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 AI 허브 네. 올려주면 굉장히 많았잖아요. 다 네, 다운 맞아요. 로직으로.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로직값 높은 것만 뽑아야 되니까 음. 어, 근데 클립 자체는 이제 제대로 저희가 대부분 형성된 걸로 봤는데 그 최종 데이터 아웃풋은 아무래도 디퓨전 스텝이 모자라지 않았나 생각해요. 아, 여기서는 이제 기와집인 애들 뭐 저희가 그냥 샘플링해서 봤을 때는 네. 누가 봐도 이건 기와집이다라고 다 판단을 했었거든요. 아, 빌딩인 경우가 좀 다이버스한 게 많았는데 빌딩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저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빌딩을 아, 기준으로 나눈 게 애매해가지고 그냥 빌딩을 하나 잡아서 했었어요. 그럼 개수는 다 똑같이 맞추신 거예요? 8개? 원래 얘들 그 개수가 지금 제 빌딩이 거의 대부분 많았고요. 그래서 네. 빌딩도 샘플링을 해가지고 한 10분의 1만 사용했었어요. 아, 혹시 이거는 이제 전체 프로젝트 관련해서 궁금한 건데 이제 네, 앞에서는 그러니까 각자 프로젝트마다 이제 목표로 지향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네. 혹시 이런 프로젝트는 향후 좀 이렇게 써먹고 싶다 했던 뭔가 그런 플랜이 있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네, 디퓨전 원래 처음에는 이미지를 넣고 그 이미지의 빈 부분을 넣고 거기에 알맞게 만들어진 인페인팅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인테리어나 아니면 새로운 그냥 어떤 지역 사진을 찍어 놓고 거기에 원하는 랜드마크를 넣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현하려 했는데 아, 랜덤 제너레이션에서 이제 프로젝트 기간이 끝나가지고 이거를 인페인팅 적용하는 거는 추후 개선 정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좀 사소한 질문일 수 있긴 한데 네, 이제 서머리를 하실 때 이제 이게 좀 그 뉴메리컬한 데이터를 좀 명시해 주면 좋겠는데 이제 에폭이 네. 오래 걸렸다 하셨는데 얼마나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의 소요가 얼마나 됐나요? 이게 그 256, 이게 한 해 폭 돌아가는데 2200초라서 대략 40분 걸려서 50일 폭 돌리는데 30시간 30분 정도 걸렸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예. 네, 저는 사실 코드를 좀 궁금해서 코드를 좀 봤어요. 깃허브 들어가서 봤는데 네, 일단 일단 애가 너무 커가지고 네. 주피터가 열리진 않더라고요. 잘 그래서 이제 꼼꼼히 나왔기는 안 해봤는데 이제 보니까 전부 다 짜신 것 같더라고요. 클립도 약간 케러스로 다 짜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네네, 모델 자체를 약간 케러스로 다 짜서 아예 처음부터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시작한 거 같죠? 네. 클립은 제가 그 깃허브에 있는 그걸 가지고 그 파이토치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그 클립 자체는 파이토치로 먼저 전처리를 파이토치를 통해서 했습니다. 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저는 네. 한번,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물론 되게 좋긴 한데 약간 뭔가 이런 제너러티브 모델 뭐 약간 와우 포인트가 있잖아요. 보여주면 이게 딱 나오고 이게 확실히 잘 됐구나라고 느껴지면 아무래도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사용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허깅 페이스의 논명이 다 올라와 있잖아요. 혹시 이런 건 혹시 고민 안 해보셨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그 디퓨전에 허깅 페이스는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네. 그걸 쓰기 전에 저희가 케라스로 이제 DDIM 코드를 찾았어가지고 이거를 변화시킨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냥 허깅 페이스를 갖다 쓰는 거는 그냥 갖다 쓰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코드를 일단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우리 주제에 맞게 변경시키게 맞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알고는 있었는데 그걸로 네네네.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약간 분명히 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갖고 오면 바로 쓰면 딱 결과가 나오는데 네, 맞죠. 약간 좀 그러면 뭔가 우리가 공부한 느낌 안 날 것 같고 이래서 약간 네, 거기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약간 그래서 네네네 네. 이미지가 결과가 잘 안 나올 때 그냥 확인 페이스 있는 거 들고 가서 돌리면은 결과는 잘 나올 테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잘 나온 결과는 뭐 인터넷에 많으니까 다 누구든 찾아볼 수 있고 저희는 그냥 저희 수준에서 맞춰가지고 돌렸을 때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 게 그걸 보여드리는 게 더 맞다고 싶어가지고 코드를 가져와 저희가 직접 수정해보고 돌려봤어요. 약간 그러니까 저는 둘 다 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아, 들었어요. 둘 다요? 제 욕심으로는 뭔가 우리 이렇게 짰는데 이렇게 잘 안 나갔는데 우리가 갖고 와서 간단하게 짰는데 이게 이렇게 딱 두 개가 더 좋았다 이런 것 보여준다고 하면 이게 또 재밌지 의미 있었고 또 재밌지 네,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되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쉽지 않았는데 디퓨전 들으면서도 이게 뭔 말인가 싶으면서 들었는데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뭐 저도 한마디 해야 된다면은 그 발표 자료에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경훈님이 멘토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약간 계량적으로 이 결과가 어떻다라고 볼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없어서 뭐 시간이 많이 부족하셨겠지만 그런 시각화를 잘 해주는 것도 여러분이 앞으로 발표를 진행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뭐 스토리를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듣는데 뭐 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거는 클립을 적용하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도 정경님께서 질문해 주셔가지고 네, 어떻게 하는지 알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혹시 발표 몇 시까지죠? Q&A 몇 시까지인가요? Q&A 7분까지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7분이요? 그 5분까지 하셔도 되고 7분까지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길게 할 건 아니고. 네, 발표 일단 잘 들었고요. 일단 저는 디퓨전 모델 이름만 들어도 사실 제가 아직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네, 발표를 통해서 디퓨전 모델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왜 이 디퓨전 모델 쓰셨고 뭐 엠니스트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서부터 랜드 AI 허브에 있는 데이터셋까지 잘 계량을 하셔가지고 네, 성능된 거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PPT가 설명은 앞에 팀사원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PPT를 보면 다 그림만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장의 그림마다 어떤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핵심적인 키워드라도 적어주시면 듣고 있는 그룹분들이나 다른 모르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이해를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간단한 키워드라도 조금 더 키워드나 한글 문장 뭐 이런 식으로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이퍼 파라미터나 네, 이런 정보들 네, 하이퍼 파라미터 정보들도 조금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마지막에 뭐 앞에 있는 뭐 시파텐 데이터나 아니면은 그런 거 워낙에 유명한 데이터니까 데이터셋 정보를 넣지 않아도 잘 알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좀 모르시는 분들 랜드마크 네. 데이터셋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랜드마크 데이터셋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몇 장 들어 있고 뭐 이미지 크기가 어떻게 되어 있고 몇 개 이미지를 뭐 모델에 집어 넣었는지 이런 정보들도 조금 더 집어 넣어 주시면은 되게 굉장히 풍부한 네, 발표 PPT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디비전, 최신 유행한 이 디비전 모델을 가지고 네, 프로젝트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